choices you make. I know that you know that I give up my time to be with you, and I know that this love will fade, 'cause you say you'll do things you never do, and I know that you'll never change. There's only so much I can take, and I give up my time to be with you, and I know that this love will fade, 'cause you say you'll do things you never do, and I know that you'll never change. Oh, you'll never change. And I give up my time to be with you. I know that this love will fade, 'cause you say you'll do things you never do. I know that you'll never change. 반갑습니다. 럭스게러지 럭스대부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현대에서 핫한 차량 투싼 NX4입니다. 저도 이제 뭐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투싼 같은 경우는 1세대가 2004년도에 3월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2009년도에 이제 투싼 IX,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 뉴 투싼 IX, 14년도에는 이 수소차가 남았는데, 이 수소차는 뭐 국내에서는 판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레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타이탄 그레이하고 아마존 그레이입니다. 근데 이 차는 이제 아마존 그레이인데, 그냥 간단히 뭐 이제 흰색, 검정색, 회색이면 편한데, 요즘에는 또 색상도 컬러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름 또 외우기도 힘듭니다. 또 부르기도 어렵고 또 하고요. 외관 컬러는 보통 6가지 컬러하고 실내는 4종류의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앞에 그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 크롬이 현대 엠블럼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 다크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일체감을 주고요. 양쪽에 데일라이트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날개를 활짝 핀 듯한 그런 연상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게 옆 라인을 보면은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 CN7 아반떼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려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라인 쪽을 각을 많이 줬습니다. 이게 덴트 판금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네. 민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블랙 베젤 옛날에 그랬었죠. 뭐 블랙 베젤을 한참 했었을 때 그 컬러에 검정색, 아니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이쁩니다.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엠블럼이 자체가 이제 보통 겉에 엠블럼이 붙어 있는 게 맞는데 이 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하고 2세대 같은 경우로는 그때는 다이품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램프도 바꾸기도 하고, 뭐 네온아이도 하고, 또 HID 붐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반면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주분들이 이제 제품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이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가격 대비에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 3세대에 나오면서 디자인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디자인도 별로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럴 바에는 그 윗등급으로 가지 굳이 이 차를 살 필요가 있겠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에서 4세대로 가면서 5년 만에 이제 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스포티지 나오기도 하는데,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이제 용어 상관입니다. 뭐 그 전에 뭐 산타페하고 소렌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 그 두 차종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식으로 계속 차들이 진화될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로는 17인치, 18인치, 19인치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18인치로 이렇게 채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본넷은 제가 아까 열어봤는데 혹시라도 이 가스리프트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이고, 역시 보이시죠? 짝대기입니다. 뭐 엔진 쪽은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작업 내용은 세라믹 기본 3종 패키지, 하부 전체, 이너왁스, 앞펜다 폼매트, 펜다 방음까지 들어갑니다. 뭐 차량은 뭐 하부 쪽은 뭐 거기서 거기로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부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나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마스킹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보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 띄워가지고 뭐 하부 기본 마스킹할 부분은 이제 마스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가 유리막 코팅이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끝내고 이제 옆에 부스로 옮겨서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하부 탈거는 이렇습니다. 뭐 방열판 있고요, 앞뒤로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 좀 고무적인 게 이 머플러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머플러 뒤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톤칩이 2개가 있고요. 기존에 뭐 실링 상태는 좀 두껍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두껍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실링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마다 달려있는 게 이게 캐니스터입니다.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또 기화기가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이제 부품입니다. 어차피 요거 이제 뭐 연료통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고, 또 머플러도 보면은 지금 탈거는 하이브리드는 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여기서 볼트를 풀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제 머플러는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기차가 꾸준하게 나오는 건 이 멀티 방식에서 보면은 이 브라켓이 볼트가 이제 2개밖에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토션빈 같은 경우로는 4개 정도가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꾸준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강성은 세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로도 많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제 연료를 넣는 라인인데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금 이제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기름을 만땅을 채웠을 경우 이제 출렁거리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가스가 빠지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그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냄새가 이제 실내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득 채운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고 적당히 이제 주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3세대 플랫폼인 이제 우물정자를 잡았고, 또 볼팅은 어차피 엔진 쪽이나 미션 쪽이나 잡고 있는 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잡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프레임 자체가 뭐 H 프레임보다는 이 우물정자 타입이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저도 이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은 너클 부분은 그래도 하이브리드는 이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 보니까 스틸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우한 부분도 보면 앞뒤로 돼서 압축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하나로 해서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 전처리 이렇게 됐고요. 그럼 마스킹 커버링 다 한 후에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요런 부분들은 커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요렇게 이제 볼팅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샤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좀 깊게 이제 파놓은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브라켓이 이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왜 했는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쪽도 앞에 쪽에는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콜크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슐레이트는 뒷부분은 이제 앞뒤로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신슐레이트로 이제 재작업을 다시 또 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전기 라인 쪽이 보통 보면 뽑게 되면은 이 커버 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가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나올 만한 그런 이유입니다. 차체 쪽에 보시면은 이 로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속이 있는 상태에서 고무 부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고무싱은 이제 흙물에가 많이 끼고 또 타르 계열이나 저가 제품을 썼을 경우 나중에 이제 찢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디테일하게 작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금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얼라이언트브는 캠버 볼트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코팅제가 도포돼서 두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정비사들이 싫어합니다. 이제 공구를 풀어야 되는데 갈거나 닦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AS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뒤쪽에도 너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콘넥터 부분, 그 다음에 반도 센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언더 코팅을 밖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부품들 AS에 될 만한 부품들을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AS에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전처리 하고요.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량들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기는 확실히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교해봐서 좋아졌는데 커버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휘라스 카바 쪽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다 이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콜크가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 또 이 투싼처럼 뒤는 콜크지만은 앞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슐레이트가 기존에 붙어있긴 하나 한 번 더 보강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소음을 줄어듭니다. 신슐레이트는 A1부터 해서 D3까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D3 최고급 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서 드렸습니다. 네, 전처리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에 이제 포드 익스플로어 유리막 코팅 끝내고요. 옆에 부스에서 기본 전처리 한 다음에 다시 원 부스로 와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세라믹만 뭐 이제 도포하면 되는데 뭐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클 부분하고 로한 부분은 이제 녹화는 시키고 볼트 방정 처리, 건조에 마스킹까지 진행됐습니다. 녹은 요렇게 용접 부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엣지, 그 다음에 이 접합 부위 이런 데에서 녹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방정 처리를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을 도포를 합니다. 어느 제품을 도포하면 효과는 있겠지만은 당장은 티가 안 나더라도 이런 전처리 과정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녹이 필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킹이나 이런 과정들은 저희 렉스 게러지가 특허증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가 들어오던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제품은 이 탄성과 유연성과 부착성이 좋아서 이 스프링까지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보면은 뭐 로암이나 뭐 서브프레임에 연결되는 부분 보면 고무 부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싱들이 흙모래가 많이 끼고 타르 계열에 묻게 되면 나중에 이제 찢어지는 현상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기본 패키지 다시 말씀드리면 세라믹 전체, 그 다음에 이너 왁스, 그 다음에 앞엔더 폼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주분은 휀다 방음까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휀다 쪽에 이제 재진 매트 다 들어갔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재진 매트 들어가고 저 위쪽에 철판 쪽에도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휀다 방음의 목적은 이 노면 소리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라믹 제품은 이 방음 방청 되지만은 이 휀다 방음까지 같이 하시면 좀 더 나은 승차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제품도 여러 가지고 뭐 작업 공정이 업체마다 틀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차주분들이 비싼 금액을 지불을 하시고 차량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그만큼 어떤 작업이든 전문점 가서 꼭 하셔야 후회 없는 작업이 됩니다. 또 이제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언더코팅은 제작업은 안 됩니다. 덧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제대로 돈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됐고요. 세라믹 바로 도포하고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세라믹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탈거했던 거 다시 이제 마감만 하면은 이제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하부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노랗게 나온 게 이너왁스입니다. 언더코팅은 이제 외부지만은 이너왁스는 이 안에 이제 홀린 구멍들 건 가지고 이 속 안에까지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노즐, 360도 분사되는 각으로 해서 안에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에 지장 없게끔 뭐 볼트라든가 센서 부분, 또 요거 캐니스터, 이런 콘넥터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살려드렸습니다. 뒤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형적인 이 멀티링크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눈금 표시가 보일 겁니다. 이게 캠버 볼트입니다. 정비할 때 보는 그 볼트인데 이런 볼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라믹 제품은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마크까지 획득한 제품이 저희 렉스게라지 세라믹 R16 1원입니다. 세라믹 제품은 이 엔진 쪽과 뭐 미션, 또 플라스틱 유, 또 외에 또 나머지 부분들은 스틸 부분은 뭐든지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수성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차주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크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는데 저희 제품은 고기 부분만 딱 나갑니다. 뭐 전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언더코팅제는 일단 뭐 방충은 기본이겠지만은 이 내구성이나 부착성이 좋아야죠. 또 이번 작업은 또 10년 이상 보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제품 같고 좋은 퀄리티, 아까 전에도 뭐 영상 보여드렸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다 합쳐져야지만 좋은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휀다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작업의 유무와 또 정비의 유무와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또 쇼버 같은 경우는 묻게 되면 나중에 이제 찌그덕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했고, 또 녹에 취약한 사이드 엣지 부분도 이 하단 끝까지 해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머플러 말씀드렸는데 보통 머플러가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투싼 같은 경우는 뒤쪽 여기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밖에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기 라인이 이게 노출이 돼서 이건 진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돌린 거면 여기서 이 라인으로 이렇게 돌렸으면은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하부 커버가 이제 많이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 캐니스타라든가 좀 카니발은 주유구, 그러니까 연료통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가 이쪽 뒤쪽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 라인하고 전기 라인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깔끔히 마감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량이 들어와도 렉스 게러지는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량 들어오면 좋은 영상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렉스 게러지가 되겠습니다. 자, 28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